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A 사는 친구입니다. 오늘은 5월 25일 메모리얼 데이 월요일입니다. 미국은 5월의 마지막 월요일을 메모리얼 데이로 지키고 있습니다. 원래는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사망한 군인들을 기리기 위해서 제정을 했는데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전쟁으로 혹은 군사작전으로 인해서 사망하게 된 모든 사람들을 기리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버지니아주 알링턴에 있는 국립묘지를 방문하고 그 무명용사 묘지에 헌화를 했습니다. 거기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그리고 국방장관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워싱턴 DC에는 매년 그렇게 참전용사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참석하는 그런 장관, 퍼레이드 이런 장관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전국적인 그런 행사는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는 한국의 현충일과 같은 그런 국군 장병을 기리는 그런 날인데요. 한국에서의 그 현충일은 공휴일이면서도 굉장히 차분한 경건한 날, 이런 날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근데 5월 마지막 월요일이기 때문에 날씨도 굉장히 화창하고 풀리고, 그래서 여름 휴가철의 시작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 오늘은 5월 25일 메모리얼 데이 월요일인데요. 캘리포니아와 LA를 중심으로 오늘 또 코로나와 관련된 소식 그리고 유익한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확진자는 552만 1000명 되었고요. 사망자는 34만 8천 명. 미국은 확진자가 169만 8천 명, 사망자는 9만 9천 명, 곧 10만 명이 되네요. 어제 하루 사이에 확진자는 1만 9천 명이었고요. 사망자는 617명이었습니다. 확진자는 여전히 지금 2만 명을 육박하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치이고, 다행히 사망자는 꾸준히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느 정도 그 코로나19가 정점을 찍고 점점 줄어드는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뉴욕은 확진자가 37만 2,297명, 사망자는 22만 9,302명. 캘리포니아는 9만 4,558명, 사망자 3,795명. LA 카운티는 확진자가 4만 5,034명, 사망자는 2,108명. 오렌지 카운티는 5,469명, 사망자는 131명입니다. 네. 자, 엊그저께는 주말이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메모리얼 데이, 그러니까 연휴가 이제 계속됐죠. 그래서 지난 주말에 연휴 시즌과 그리고 코로나19 봉쇄령이 완화 조치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닷가나 공원 이런 데로 이제 바깥 나들이 하느라고 많은 인파들이 몰렸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시한 채 광란에 길거리 파티가 벌어지는 등 소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당국을 비롯해서 바짝 긴장하고 있고,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수차례 지금 경고하고 조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예민해져 있는 상황이죠. 그 미주리주에 있는 그 유명한 관광지 오자크 호수, 거기에 있는 수영장, 여기에는 정말 휴가철에 사람들이 수영하고 있는 모습인 것처럼 그만큼의 많은 사람들이 어깨를 막 부딪힐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우리가 사진이나 보도들을 봤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바닷가에 뭐 수만 명의 인파들이 모였다고 그러죠. 그래서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경찰들이 갑작스럽게 그 해변 주차장을 폐쇄하겠다. 그래서 그런 폐쇄하는 조치까지 뭐 벌어지고, 길거리는 차량을 통제하니까 길거리에서 335 모여 앉아서 술 파티를 하는 이런 아수라장이 벌어져서 그 각 주에 혹은 카운티에 그 건강보건국이나 그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 팀의 조정관까지 나서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필수사항이다, 아주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요. 만일에 야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마스크라도 꼭 착용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많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이런 연휴 기간을 통해서 다시 이게 확산되는 거 아닌가 하고 많이들 조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또 다른 소식은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경기부양책 추가 예산을 가지고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이 논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에서는 예산안 1조 달러를 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추가 지원책은 국민들이 당장 현금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정책이어야 한다. 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이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되도록이면 경제 구제에 초점을 맞춰서 일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업수당을 계속 줘서 연장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취업을 방해할 수 있다. 이 사람들이 실업수당을 계속 받음으로 인해서 그 직업 일선에 안 나가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취업을 저해야 한다. 그래서 근로자들에게 봉급을 보충해주는 방안을 이제 제시했습니다. 공화당에서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의회는 벌써 3조 달러를 이미 통과를 시켰죠. 근데 이제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의회에서는 아직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원의회를 통과할지 이건 이제 의문인데, 일단 공화당에서는 1조 달러를 넘기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그 결과를 좀 보고 있는데요. 공화당에서는 기존에 우리가 투입했던 예산에 대해서 경제적인 영향을 평가하자. 그거에 대해서 영향 평가를 한 이후에 뭔가 또 다른 그 추가 예산이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렌지 카운티와 리버사이드 카운티 내에서 식당들이 손님 맞을 준비가 지금 다 되어 있고요. 게빈 뉴섬 주지사가 지난 23일에 식당 내에서의 그 식사를 한다든지 쇼핑센터, 영업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허가를 했죠. 그래서 지금 리버사이드 식당업주들이 영업하게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가워하고 있고, 비록 영업은 할 수 있고 공간을 지금 넓혀야 되잖아요. 테이블간 6피트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손님들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뭐 거의 절반 정도 수준이고, 아무래도 예전같이 많은 사람들이 오리라는 것은 기대하지 않지만 그래도 영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만족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리버사이드 어느 한 식당에서는 지난 주말에 영업을 오픈했는데 그 실내 공간 식당도 오픈하고 야외 공간도 이제 오픈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설 만큼 사람들이 많이 왔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유명한 테마파크들이 있죠. 뭐 디즈니랜드라든지 유니버셜 스튜디오라든지 이런 테마파크들이 있는데, 이런 테마파크에서 보도자료라든지 자기네 내부 규정이라든지 이런 곳에 코로나19에 걸리는 것들은 고객 책임이다, 이렇게 면책 조항을 집어넣어서 약간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좀 듣고 있는데요. 플로리다에 있는 올랜도의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6월 5일 날 재개장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보도자료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는 아무래도 코로나19에 노출된 위험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테마파크에 와서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 없다, 우리는. 그 얘기는 우리 테마파크에 오더라도 여러분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겠죠. 네. 그 올랜도에 있는 디즈니 월드 리조트 역시 20일 날 거기 식당이라든지 쇼핑타운 문을 열면서 그런 면책 조항들을 그 안에 넣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한국의 그 담배값 표면에 이런 얘기들 있죠.
지나친 흡연은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문안을 집어넣고 있는데요. 이거 있다고 해서 사실 담배 피려는 사람들이 담배 안 피거나 뭐 이런 건 아니죠.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구들을 넣어서 사람들이 조심하게 하는 건데, 미국은 굉장히 그 법을 따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그 면책 조항들을 넣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충분히 사람들한테 알렸다. 우리 시설에 와서, 우리 그 리조트에 와서 사람들이 활동하고 즐기는 동안에 코로나에 걸릴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충분히 공지했다. 이런 면책하려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인도의 수도 캘커타에 여러 대형 병원에 있는 간호사들이 집단으로 사표를 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도 중에서도 그 미얀마하고 국경에 있는 마니푸르주라는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전부터 외모가 중국인들하고 많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중국인들의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인도 사람들한테 늘 이제 멸시를 받아왔다고 그러는데요.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마니푸르주 출신 간호사들이 인종차별이 심해져서 이번에 캘커타에 있는 병원들에 근무하는 185명의 간호사들이 집단으로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이 간호사들이 출근할 때 사람들이 야 저기 코로나 간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가 하면 막 욕을 하고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가까이 와서 침을 뱉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우리가 참을 수 없다. 지금 상황에서 간호사 이렇게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사표를 낸다는 건 도의적인 문제로 도저히 뭐 이건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종차별하고 있는 이곳에서는 도저히 우리가 더 이상 참으면서 일할 수 없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사표를 냈다고 그러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니까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서는 많은 네티즌들이 인종차별 당장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항의하거나 혹은 그 간호사들을 격려하는 그런 글들을 많이 지금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같은 나라 안에서도 그렇게 중국 사람들을 닮았다고 해서, 중국에서 물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됐다고 하지만 중국 사람을 닮았다고 해서 그렇게 인종차별을 하고 그래서는 정말 안 되지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네. 자,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가 영업 재개를 앞두고 있는 한인 업주들을 위해서 무료 온라인 세미나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세미나는 총 3번에 걸쳐서 할 텐데요. 오는 27일 수요일 날 오후 2시에는 LA시 영업 재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이걸 할 거고요. 그 다음 주 6월 1일 월요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 중에 온라인과 전자상거래에 관한 내용을 강의할 거고, 한 주일 뒤 6월 8일 월요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으로 노동법 분야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하는데 전화나 이메일로 예약을 꼭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전화번호는 213-365-7400입니다. 제가 밑에 설명하는欄에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다시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미로운 설문조사가 보도가 됐네요. 코로나 이후 생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안 하시겠습니까? 이런 설문조사인데요. 온라인 매체 슬레이트가 독자 6,100명한테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설문조사 내용으로는 먼저, 자, 코로나19가 완화가 돼서 직장에 복귀하세요라는 그 통보를 받았을 때 당신은 직장에 복귀하겠습니까? 이런 설문에 43%의 사람들은 복귀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37%의 사람은 복귀하겠습니다. 있고 글쎄요,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아직 결정을 못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20%나 됐다고 합니다. 복귀하겠습니다라고 말한 사람들도 대부분은 이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나는 실은 하고 싶진 않지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해야겠죠. 뭐 이렇게 말한 사람들 포함해서 37%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이 설문을 보면서 주목하는 부분이 모르겠다라고 대답한 부분들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면 예스냐 노하고 모르겠다는 2%, 3% 대부분 오차 범위 내에서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지금 이 설문들을 쭉 보면 15%에서 20% 정도가 모르겠다. 그래야 될지 아직 결정을 못했다. 이런 것들 보면 모르겠다는 대부분 부정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근데 이런 거 보면 아직까지는 좀 코로나 이후에 상황들이 많이 바뀌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쇼핑센터 안에 들어가서 쇼핑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41%의 사람들이 나는 그런 쇼핑 안 하겠다. 42% 그렇게 쇼핑하겠다라고 얘기하고요. 식당 안에서 식사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73%가 나는 식사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15%는 식당에 가서 식사하겠다. 그리고 12%는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식당 안 말고 식당 바깥에 페리오나 아니면 그 야외 주차장에서 하는 식사는 어떻습니까? 했을 때 그보다는 좀 완화된 46%는 식사 안 하겠습니다. 35%는 그러면 난 식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일단 식당이 오픈된다고 하더라도 이 설문조사에서 일단 보여지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외식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고 있고 안 나가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네요. 우리 자녀들 그러면 이제 학교도 오픈하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자녀들 데이케어나 프리스쿨에 보내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했더니 61%는 안 보내겠습니다. 21%는 보내겠습니다. 이랬고요. 캠프가 있잖아요. 미국은 이런저런 학생들을 위한 캠프가 있는데 캠프에서 1박하고 돌아오는 캠프에 자녀를 보내겠습니까? 거기는 83%는 우리 자녀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랬고 그러면 자지 않고 당일로 갔다 오는 거는 어떻습니까? 했더니 66%가 우리 자녀 그래도 안 보내겠습니다. 18%는 그러면 보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친구를 요즘 조금 완화되고 했는데 친구를 초대해서 식사할 의향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64%는 아니요. 친구 초대 안 하겠습니다. 24%만 친구 초대해서 같이 식사하겠습니다. 그랬고요. 그러면 만약에 친구가 초청을 하면 당신은 거기 초청해서 응하겠습니까? 하는 내용 59%는 아니요. 그래도 난 가지 않겠습니다. 25%는 그러면 친구가 초대하면 가겠습니다. 그리고 16%는 글쎄요.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고요. 영화관에 그 좌석을 줄이고 6피트 거리를 지키면서 영화관이 개장을 한다고 그러면 당신은 영화관 가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71%의 사람들이 아니요. 영화관 가지 않겠습니다. 야외 콘서트장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야외 콘서트장은 67%의 사람들이 아니요. 나 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한 16%, 17% 정도가 그럼 나 극장 가겠습니다. 야외 콘서트장 가겠습니다. 이러고 그와 비슷한 숫자 16% 혹은 13% 정도의 사람들은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많이 조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여론조사가 한 달 전에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한 달 전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조금 더 경제 개방도 안 된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보다는 좀 더 그 보수적인 생각들이 많겠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조심하고 있는 상황이고 부정적인 상황이고 또 한편은 생활의 패턴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변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여론조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면을 통한 활동들 이것들은 점점 사라질 것이고요. 비대면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전화를 통해서 한다든지 뭐 근무에 있어서도 재택근무, 온라인 업무 이런 것들은 점점 많아진 반면 직접
사람들을 만나서 한다든지 사람들을 만나서 한자리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업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점점 사라지는 경제 구조에도 변화가 올 것이 분명하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의 날씨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 LA는 최고 79도, 최저 62도, 대체로 맑은 날씨고요. 내일은 87도, 최저 64도로 오늘보다 더운 날씨가 되겠습니다. 동부 뉴욕은 오늘 최고 70도, 최저 60도, 대체로 맑은 날씨고요. 내일은 76도, 최저 61도, 오늘보다 더 더운 날씨가 계속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LA 사는 친구였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